마켓 무버입니다. 글로벌 AI 칩의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양호한 3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성에 차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엔비디아 이번 3분기에 매출이 350억 8천만 달러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했고요. 주당 순이익 EPS 역시 0.81달러 81센트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였던 75센트를 웃돌았습니다. 4분기 매출 전망치도 375억 달러 수준으로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 기대치,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기대치이긴 하지만 시장에서 정말 기대했던 수치는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4분기 매출 전망치의 경우에도 시장에서는 370억 달러 규모가 아니라 410억까지 크게 더 높게 바라본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시장 기대치에는 결국 4분기 매출 전망치가 미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의 전년동기 대비 매출 증가율 역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라는 점 역시 투자자들을 실망시킨 요인인데요. 이번 3분기 94%의 놀라운 증가율을 보여줬지만 전분기, 전전분기와 대비해서는 약한 수준이었습니다. 122%, 262%, 265%의 급격한 성장세를 보았던 투자자들이 이번에 나온 94%에는 만족할 수 없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밖에도 또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 봤을 때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 내에서 5% 넘게 빠지기도 했는데 블랙웰 출하 계획이 나오고 나서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있었던 컨퍼런스 콜에서 젠슨황 CEO가 블랙웰의 출하가 이번 4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이고 생산과 출하는 내년에는 더욱더 활발해질 것이다라는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모두가 블랙웰을 원하고 있고 발열과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도 일축하는 코멘트를 했는데요. 특히 올 연말에 출시할 AI 가속용 GPU 블랙웰의 매출은 자체 예상치인 50억에서 60억 달러를 크게 넘어설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엔비디아와 강하게 연동이 되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엔비디아를 주도한 빅테크의 랠리가 주춤해지면서 한국 반도체주 역시 변동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동력이 조금 약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시장 장악력이 올해 유독 강했죠. 올해 엔비디아의 주가 연초 대비 200%나 올라와 있습니다. 단기간에 크게 올라온 만큼 작은 실적 미스에도 조정은 불가피하고 이에 대한 영향이 SK 하이닉스에 미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HBM4에서 후발주자들과 기술 격차는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이고 고용량 eSSD의 강한 경쟁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죠. 또 내년 AI 수요 확대에 따른 메모리 수의 대표 주자로서의 프리미엄은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SK 하이닉스의 주가 반등이 될 트리거는 블랙웰의 본격적인 출하 시점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오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시민영 앵커와 함께 반도체,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반도체에 대한 이슈, 시장을 움직였던 이슈 확인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 이제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시장 움직인 종목들을 더 자세하게 한번 분석도 해보고 전략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님 어떤 종목 보실까요? 첫 번째로. 네, 요즘 조선주들의 수주 물량이 계속해서 지금 하반기에도 증가하고 있고 상반기에도 너무 좋았고 그래도 이제 내년에까지 이 슈퍼 사이클이 계속 지속된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쵸. 컨테이너 관련된 이제 발주도 많이 늘어날 거고 그리고 암모니아 관련된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도 많이 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2050년에 네, 죄송합니다. 네. 2050년이 되면 지금 이제 탄소 제로 100% 하겠다라고 IMO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그런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관련해서 산업들이 계속해서 성장성을 보여준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엔진 쪽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엔진에서 어떤 종목 볼까요, 그럼? 엔진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한 3군데에서 이제 선박 엔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 엔진이 있고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엔진만 전문적으로 이제 만드는 파트가 또 따로 있어요. 그쵸.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HD 현대마린 엔진이라는 회사입니다. 네네. 과거 STX 중공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회사인데, 자, 이 회사가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공장 가동률이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공장 가동률이 146%가 좀 넘어섰고, 그리고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거의 98% 정도 공장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약 10% 정도 더 증가되었다는 부분들이죠.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오션도 좋고 어떻게 보면 HD 현대중공업도 좋지만 그래도 저는 HD 현대마린 엔진이 좀 더 앞으로 좀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동사를 좀 선택하게 되었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조선주들이 이 슈퍼사이클에 대한 전방 산업이 너무 좋다 보니까 엔진 사업도 좋다. 그런데 제가 이 엔진 쪽을 선택한 이유는 네네. 중국 쪽이랑 한국 쪽 두 군데서 지금 이제 발주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일석이조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 조선주가 좀 수주량이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중국의 수주량 물량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이제 선박 엔진 수출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 최근에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하나엔진 쪽에서 올해 8월 달이었어요. 8월 달 중국의 신시대 조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랑 선박 엔진 공급을 2,330억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달 11일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HD 현대마린 엔진이 중국에 있는 난퉁시앙유라는 조선 회사와 지금 현재 약 850억 정도 되는 선박 엔진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중국 쪽에도 수출할 수 있고 국내 쪽에서도 만들어서 납품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실적을 크게 끌어올려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 또한 전반적인 재무 상태라든가 실적 또한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피크가 발생하지 않겠냐라고 좀 바라보고 있어서 지금 현재 주가 움직임에 충분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대응하기에 좋은 가격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마린 엔진, 조선주 중에서도 엔진을 만든 쪽을 좀 기자재를 더 자세하게 좀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만, 트럼프만 바라볼 게 아니라 중국 쪽에서의 엔진 수주도 함께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이점이 있으니까 함께 HD 현대마린 엔진 봤고요. 자, 이번에는 박정식 파트너와는 YMT 어제 오늘 또 많이 움직였잖아요.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바닥권에서 지금 이틀 연속 지금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일단 이번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3분기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좀 약간 이제 적자 기조가 작년에 좀 나왔다가 올해 다시금 이제 흑자 전환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상황인데요. 이번 3분기 영업이익이 한 22억 정도 이제 발표가 되면서 전년에 좀 약간 이제 좀 실적이 미미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 5배 정도 지금 성장이 나온 측면이 또 40억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밸류업 측면으로도 좀 긍정적인 호재로 좀 작용이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YM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사회로 기판용 이 화학 약품이나 또는 동도금 처리를 이제 전문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번에 좀 이슈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이 반도체용 유리 기판에 적용하는 유리 관톡 전극 풀필 동도금 처리 첫 샘플을 고객사에 이제 공급을 했다라는 소식을 이번에 이제 전해지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로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만약에 유리기판이 만약에 이제 상용화가 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YMT가 이제 많은 유리기판을 이제 맡아서 이 동도금 처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매출과 영업이익도 빠르게 성장이 나올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빠진 측면이 있었는데 바닥권에서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냈고요. 이제 바닥권에서 한 이틀 연속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수렴형 패턴의 121선을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고 오늘 좀 거래량이 터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상승력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18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저항 라인은 한 1,800원 정도 라인인데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된다면 13,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YMT 이제는 유리기판으로도 엮이면서 테마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박수원 대표님과 한 종목 볼 텐데 저도 지금 보다 깜짝 놀랐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97,000달러까지 갔어요. 와, 오늘도 계속 올라가고 이제 10만 달러
$3,000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데 근데 갤럭시 머니트리는 예전만큼 이렇게 테마를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뭐 좀 그런 면이 있죠. 지금 현재 뭐 가상화폐 시장은 너무나 네. 좋은데 갤럭시 모니터리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주가가 계속 조정을 좀 받는 그러게요.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방향으로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갤럭시 모니터리로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에 대한 주가 상승 흐름을 이제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은 네네. 위치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갤럭시 모니터리를 좀 가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네네. 실제적으로는 지금 갤럭시 모니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자 결제 쪽에서 거의 매출이 거기서 거의 다 나와주고 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STO 관련주로도 묶여져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지만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소외되어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저는 충분히 동사가 앞으로 좋은 주가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가상화폐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20일 날에 대통령이 임명이 되는데 뭐 지금 임명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가상화폐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네. 뭐 트럼프가 또 얘기를 해서 백악관 암호화폐 직책을 신설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뭐 검토하겠다는 얘기인데 일단 뭐 검토가 들어간다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가상화폐 시장을 보더라도 뭐 일론 머스크가 만든 이제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180%나 올랐어요. 여기에다가 지금 비트코인 또한 새롭게 계속해서 새로운 레코드를 찍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우리가 갤럭시 머니트리 또한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동조화를 보여주지 못했지만 가상화폐랑 네. 못했지만 오히려 후발주자로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갈 수 있다는 관점에 있어서 갤럭시 머니트리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좀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박정식 파트너님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볼 텐데 한국전자인증 주셨죠? 네, 한국전자인증 일단 뭐 공인 인증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 일단 우리가 지금 오늘 접근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다음 주에 이 토스의 이제 상장 주관사가 이제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네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의 상장을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주관사의 제안서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결정을 내린다 하니까 아무래도 다음 주에 이 토스 관련 종목들이 이제 움직일 것 같아서 한국전자인증을 가져와 보았고요. 일단 뭐 2020년 1월에 이 토스 혁신 준비 법인 한 30억 정도로 이제 출자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자금을 투입을 했고 그 다음에 45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납입을 하면서 이 토스뱅크 지분의 2.22%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잘만 된다면 한 2천억 정도 이제 뭐 토스뱅크 가치가 뭐 10조 정도 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네. 만약에 나스닥 잘만 상장된다면 뭐 1,000억 원 이상 뭐 차익 실현도 어느 정도 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잘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토스 상장 어떻게 추진되는지 여부 보면서 한국전자인증 또 가격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은 조금 덜 하지 않을까라는 것도 한번 첨언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 그 이슈들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들 그 이슈 함께 마켓 무버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